자, 어쨌든 그 세법을 4시간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뭐 먹었는데 다들. 치사하게 빼빼로 혼자 먹고. 네. 자, 볼게요. 과표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 신고를 할 때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시인지를 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신고해 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뭐가 다르다? 세율도 다른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과세표준이에요. 자, 과세표준 얼마냐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합니다. 아, 누가 이걸 몰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취득 당시하고 신고 납부하고 기한이 좀 텀이 있죠. 60일. 그때 기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가액. 요거 나중에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액,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가액이에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액,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가액. 자, 근데 혹시 연부로 취득하세요? 자, 이런 경우에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연부 금액. 자, 연부 금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5번 20억씩 지급하기로 했으면 전체 100억 원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20억씩 신고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매번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시험 문제 얘도 많이 나옵니다.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여러분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그냥 계약금 떼어준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연부 금액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 중에 요 포함이냐 제외냐라고 하는 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나왔었어요. 그때 그것도 빨간색으로 표시했었어. 납세 의무자에는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보증인들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때 나왔었죠, 그때 한번. 기억나세요? 색깔은 무슨 색? 빨간색이었어, 그렇죠? 자, 지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이거 됐어요? 자,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우리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누가 이거 몰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맞췄으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주고 사기로 했어요. 5억 주고. 자, 근데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려고 했을 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사장님, 제가 중도금 드릴 때 잔금까지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나 이사 비용하게 300만 원만 빼주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파는 사람이라면 빼줘요, 안 빼줘요? 빼줘요? 아니, 이거 답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 와, 300을 그래요? 나는 안 빼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빼줘서 4억 9,700입니다. 자, 이러면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는 5억. 사실상 취득가격은 4억 9,700. 그럼 뭐가 맞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네가 요거 취득할 때 얼마가 들어갔니?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야, 우리 그럼 항상 공부나 뭐 이런 거보다도 실질을 우선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항상 무슨 과세? 실질과세. 우리나라의 세금 부과의 첫 번째 모토는 무조건 실질과세입니다. 실질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랑은 좀 관계없지만, 그러면 아버지 땅을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신고하잖아요. 유상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유상으로 볼까요? 아니면 증여받은 걸로 볼까요? 원래는 증여로 추정해. 증여로. 야, 어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돈 주고 사니? 어떤 아버지가 돈 받고 파니?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데 진짜가 돈 준 게 맞다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죠. 항상 실질이 우선이에요.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을이라고 하는 분한테 자, 이렇게 이제 1억 원을 주고, 자, 1억 원을 주고, 자, 이렇게 이제 토지를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이거 됐죠? 자,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갑이 내는 거죠. 얼마 줬어요? 1억. 사실상 취득가격은 1억. 자,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렇게 을은 갑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 계약서를 딱 보는데 약간 갸우뚱해. 옆에 있는 직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이 땅이 1억밖에 안 가나? 막 그래요. 왜? 주변에 그래서 매매 사례를 찾아본 거예요. 이 땅이랑 비슷한 면적에 봤더니 2억에 팔린 게 한 건이 나오고, 자, 2.2억 원에 팔린 게 나오고, 자, 한번 2.3억 원에 팔린 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근데 둘 간에 주고받은 가격은 진짜 1억 원이 맞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둘은 사촌지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대원칙은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2억 2천, 3억, 2억 3천 요 정도의 시세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주고받은 게 1억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3자인 경우에는 1억 원이 과세 표준이 맞아요. 제3자인 경우에는. 자, 근데 지금은 사촌지간이죠. 자, 과세관청에서는 이 꼴을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이 꼴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부당행위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1년 동안 많이 나올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부인하겠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게 뭐가 부당해요? 뭐가 부당하지? 세금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거는요. 제3자 말고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잖아요. 자, 그러면 부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니네가 사실상 거래한 가격이 1억이 맞다 하더라도 자, 뭘로 과세하겠다?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을 찾아다가 난 그거대로 과세할 거야.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세 개 지금 매매 사례가 있었죠. 대충 한 2억 2천이라고 할게요. 당신들은 1억에 사고 팔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만 자, 이 가격으로 하니까 만약에 한 9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대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 맞아. 하지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이렇게 세부담을 조금 낮추는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럼 이거 부인해버리고 시가대로 과세하겠다. 자,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이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사례가액이에요. 가장 흔한 건 매매사례. 요거랑 비슷한 면적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네가 400이라고 신고해도 2억 2천이라고 계산해서 9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추가적으로 내라고 하는데. 요거 됐죠? 자, 그래갖고 자, 요 시가 인정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매매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요 용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 사실은 올해 그 34회 시험 때 이거 엄청 밀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2023년도 그러니까 33회 시험에 비해서 34회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말이 건국 이래로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문제 안 나오면 나 손목 겁니다. 근데 아직 붙어 있죠. 붙어 있어. 밑장 안 뺐어 아직. 그죠? 예. 자, 이거 안 해요. 이번 시험에는 진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야, 이번 시험에 안 나오면 뭐 걸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매 사례가. 자, 또 뭐? 감정평가. 그 땅을 감정평가 해봤더니 2억이 나왔다. 2억대로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매가액이 뭐냐면은 자,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받고 이렇게 이제 토지를 건네주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이게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수용가액이 있다. 이런 가격이 있죠. 그런 가격이 있게 되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가 인정액이라.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이야, 이거는. 자, 이런 가격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는 제3자 간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특수관계인자들 간에는 이거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뭐대로 그냥 거래해라. 시가대로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상입니다. 여러분, 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게 없죠.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돈 주고 산 게. 자, 그러면은 가격을 보면 먼저 우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었어요. 네,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얘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지금 시가 인정액이라고 나왔어요. 시가 인정액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가 인정액은 뭐였죠? 주변의 매매 사례를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더라.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봤더니 시가가 이만큼 정도라고 나오더라. 아니면 공매나 같은 게 발생했다. 그 가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나옵니다. 시가 표준액. 자, 우리 시가 표준액이 뭐였죠? 시가 표준액? 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제일 높은 거는 뭘까요? 일반적인 경우. 요 두 개는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제3자 간의 거래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거래된 가격이나 시가 인정액이 비슷하겠죠. 근데 시가 표준액은 많이 떨어지죠, 좀. 이런 거에 비해서 60, 70 정도.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받으면 일단 얘는 못 써요. 얘 아니면 얘예요. 시가 인정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 둘 중에 높은 가격은 뭐다? 시가 인정액이 일반적인 경우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아버님 돌아가서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 눈 뜨고 계실 때 증여받는 경우. 나머지 내비두자고요. 과세관청에서는 뭐를 좀 더 좋게 볼까요? 상속이랑 증여 중에.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인 경우에는 나는 정말 받기 싫었는데 아버님이 그냥 뭐 100억을 물려주시고 뭐 난리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요. 그죠? 근데 증여는 부득이하게 받은 거다. 아버지를 반 겁박해서 받은 거다. 아버지를 반 겁박해서 받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아버지 나 이거 안 주면 죽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경우에는 좀 좋게 보는 거니까 낮게 갑니다. 시가 표준액에.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시가 표준액. 부득이하게 받은 거니까. 근데 증여받으면요.
시가 인정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야 이건 과세관청에서 상속과 증여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속은 시가 표준액 낮게, 증여는요 시가대로 가세, 시가 인정액대로 가세. 자 근데 산정 불가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이 울릉도에 있는 나리분지래. 주변에 매매사라는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그냥 시가 표준액대로 갈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그냥 갈면서 부두둑하면서 시가 인정액대로 가세했어야 되는데 그냥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만 너 다음에 볼 거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요것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돼. 자 시가 표준액 얼마이야?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억. 그럼 오답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올게요? 3억.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 1357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1357, 3579 그렇죠? 옛날 고스톱 칠 때 3579 1,000원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1억. 1억 이하를 증여받으면 뭘로? 시가 인정액으로 하시든 시가 표준액으로 쓰든 네 맘대로 선택하세요 이거예요. 자 요거 됐죠? 우리 돈 주고 사면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격. 근데 알고 보니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세부담을 다운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뭐대로 과세하겠다. 시가 인정액. 네가 백날 1억이라고 신고해도 매매사를 찾아다가 추가적으로 과세할 거예요. 근데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죠. 자, 둘 중에 이제 하나로 과세해야 되는데 상속은 좀 좋게 보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시가 표준액. 증여는 조금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인정액. 근데 시가 인정액 쓰고 싶은데 울릉도다. 매매사례 없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자,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1억 원 이하를 증여받으면 그냥 좋을 대로 선택하세요. 그냥 당신이 선택하시는 가격으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요거 됐죠? 오케이. 수업 들을 때는 그래도 할만하죠? 그럼 됐어요.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데 인정되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복습하시면 되는 거지. 복습하실 땐 인강을 또 한 번 보시라 아니면 교재를 읽어보든가 아니면 프린트를 보시라. 둘 다 보세요. 둘 다 여러분. 둘 다. 시간 있을 땐 둘 다 보셔야 돼. 기초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거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 겁니다. 막 이거 현관에 쳐가면서 여러분 그죠? 자세히 보면 피도 막 묻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그죠? 영혼을 갈아 넣었어. 그죠? 예. 자, 세 번째 원시 취득입니다. 얘는 돈 들어간 거 있나요? 없어요? 우리 건물지에 돈 안 들어가? 돈 들어가지. 유상은 남한테 주는 거고 얘는요. 얘도 남한테 주는 거죠. 뭐 건설업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이렇게 이것도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 나중에 기본 과정에 가면요. 사실상 취득 가격에 어떤 게 들어가고 사실상 취득 가격에 어떤 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와, 대박. 어쨌든 지금은 그냥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우리 취득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 주고 사면 계약금 줬을 때하고 잔금까지가 기간이 뭐 길어봐야 한두 달이에요. 그죠? 무상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한 큐에 취득을 하죠. 문제는 원시입니다. 얘는 건물을 지을 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걸려요. 그럼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거를 신고하려면 자, 뭐를 잘 만들었냐면 장부를 잘 만들어야 돼. 일반적인 유상이나 이런 것들은 장부까지 시기나 만들 필요식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빌라를 짓겠다. 세상에 인건비 지급한 것들 장 만들어놔야 되고 원두 사온 것도 다 장부, 증빙 같은 거 모아서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 장부제 작성의 의무가 법인들한테만 있습니다. 법인들. 개인은 괜찮아요. 개인은. 법인은 심지어 장부를 제대로 안 만들면 가산세까지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이거 법인 장부, 기장부 손실 가산세가 있어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건축주가 되어서 이거 짓는데 장부를 안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실상 취득 가격 아니면은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 둘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모르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할까, 시가 인정액으로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포인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보다 조금 우대를 해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지었는데 시가 인정으로 할 만한 매매 사례가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그냥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오케이. 그렇죠. 자, 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이것도 있지만 아니 지금 막 지었는데 매매 사례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대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굵직한 건 이겁니다. 굵직한 거.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과세 표준 문제는 분명히 출제가 될 거니까 특히 442부터 443 양도 얼마 안 돼요. 뭐 요 정도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초과정 하면은 많아봐야 뭐 몇 페이지 안 되죠. 꼭 좀 읽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자, 먼저 오늘 수업 복습해야죠. 자, 오늘 수업을 복습합시다. 그렇죠? 다른 선생님도 이거 다 하죠, 요즘. 아, 그래요? 나만 하는 거 아니죠? 오케이. 자, 먼저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부가세였어요. 부가세. 자, 우리 부가세 뭐예요? 우리 농특세. 그렇죠. 부가세는 자, 농어촌 특별세. 자, 그다음에 지방기호세입니다. 자, 먼저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자, 하나부터요, 두 개부터요? 둘 다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기호세 둘 다 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었다. 그렇죠? 지방세. 자, 등록명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기호세. 자,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지방기호세. 자, 종부세는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이거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자, 대신에 무슨 세금을 별도로 신고 납부한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10%만큼 1,000만 원만큼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감면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 요 세 가지. 자, 취득세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 자, 등록면허세 감면시에 농어촌 특별세. 자, 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양도세 감면시에 농어촌 특별세. 얘네 세 가지의 공통점. 신고하는 세금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 신고하는 세금은 깎아줄 때 깎아주는 세금의 20%만큼을 농특세로 토해야 되는구나. 이건 없습니다. 이거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활동별 조세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자, 요건 어쨌든 부가세하고 지방소비세 그리고 하나 뭐 농어촌 특별세.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니까 둘 다 붙고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나오면은 농특세 나오고 팔았을 때 양도세 감면하게 되면 농특세 나오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 자, 그런데 지방기호세입니다. 지방기호세는 무슨 단계? 취득과 보유 단계. 그렇죠. 자, 절대로 언제 못 나온다?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가 없다. 절대로.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방기호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거 3시간 전에 했는데 헷갈리죠? 자, 그다음에 소득세, 종합소득세, 특히 지방소득세. 자, 얘는 무슨 단계? 그렇죠. 취득은 못 나오잖아요. 이거 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취득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 단계에서. 시험 문제에선 요 세 가지가 아주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뭐요?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자, 성립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추상적.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 자, 이때 확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그래서 그래 금액이 얼마냐라고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였어요? 취득시, 그쵸? 취득시. 자, 등록명세, 등기 등록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슨 세라고 했습니까? 우리 행위세. 취득이라는 행동을 안 하면 안 낼 거 아니냐. 등기 등록이라는 행동을 안 하면 안 낼 거 아니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유시에요, 과세 기준이래요. 과세 기준일. 그게 언제예요? 6월 1일. 그렇죠. 매년 6월 1일. 5월 말일까지도 납세 의무가 성립 아직 안 됐어요. 6월 1일 날이 되어야 납세 의무가 성립. 자, 그런데 양도세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입니다. 자, 먼저 예정신고 볼게요. 자, 예정신고는 한 달이라고 했죠. 월말. 그렇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자, 그래서 얘는 월말이라고 쓰시고 월말. 근데 요거보다는 확정신고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얘는 뭐예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자, 무슨 말 얘는? 연말 이렇게 했어요. 연말, 월말. 확정신고는 연말, 예정신고는 월말. 성립시기. 자, 그다음에 확정.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시. 그다음에 과세관청에서 보내는 건 과세관청의 결정시. 근데 종부세는 둘 다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시가 됩니다. 신고시. 오케이. 자, 양도소득세도 신고하는 세금이었죠. 양도세도 신고시입니다. 근데 얘는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정 신고만으로도 확정됩니까? 예정 신고만으로도. 그렇죠. 오케이. 자, 얘는 그래서 예정 신고만으로도 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된다. 예정만으로도 오케이.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저거를 또 하고 싶으면은 달라면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또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새 거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써넣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부가 제척 기간이에요. 자, 납세음의 소멸 사유입니다. 소멸 사유는 납부하면 없어져요. 오케이. 충당하면 없어집니다. 자, 충당이 뭐였죠? 낼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을 서로 상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자, 부과의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상속이라든지 합병입니다. 자, 우리 상속이라든지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다, 소멸사유가 아니다. 얘는 절대로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인 경우 몇 년? 5년. 자, 무신고 7년. 자, 사기 부정한 경우. 오, 잘하신데. 그죠? 자,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 10년. 자, 그다음에 얘네 둘은 아니, 어쩜 그렇게 잘하신데. 그렇죠? 이건 되게 임팩트가 강한가 봐요. 다른 학원도 했더니 이건 되게 크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징수 소멸 쉬어 볼게요. 자, 우리 부과하고 징수하고 차이점 뭐였어요? 걔는 아예 부과 자체 안 한 거. 얘는요. 부과는 됐는데 이 사람이 안 냈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징수 활동이 뭐가 있다? 독촉하기도 하고 압류하기도 하고 압류한 다음에 공매로 넣기로 하고. 자, 근데 그런 행동을 안 했다. 얘는 몇 년? 5년. 자, 하지만 금액이 좀 커. 국세 5억 원. 자, 지방세 5천만 원. 몇 년? 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 10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틀릴 일 없죠.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가 안 된다. OX, XX 그렇죠. 그래서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그렇죠. 사실상 취득하면. 자, 그다음에 7번에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오케이. 자,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자, 이때 말하는 기계장비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조기계를 말한다. 건설기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원시부터 과세한다, 승계부터 과세한다. 승계부터, 준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승계부터 과세했어요. 왜? 원시부터 과세하면 뭐만 올라가? 차값만 올라가. 그렇죠? 차값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2번 차량, 선박, 항공기 등등은 승계부터 과세합니다. 승계부터. 자, 그다음에 양식 뭐래? 광어회 중에 으뜸은 양식, 광어회. 자연상 없다. 양식, 광어회. 광업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 하나 더 써야 돼요, 여러분. 뺐어 이거. 죄송해요. 임목 들어가죠. 임목. 오케이, 임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프린트만 좀 뺐었네. 임목. 자, 이렇게 과세 대상.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자, 1번에 주체구조부의 취득자하고 가설자하고 다르다. 자, 누가 냅니까?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자, 이 사람은 누구? 감령감님. 가설자는 누구? 부패사장님. 그렇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된 상속자, 상속인각자. 상속인각자. 그렇죠. 자, 하지만 밑에 보시면 공동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얘는 있다. 자,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자,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조합원용. 오케이, 조합원용. 조합이 낸다, 조합원이 낸다. 조합원, 그렇죠. 근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러면요. 조합, 그렇죠. 오케이, 조합. 자, 5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자의, 자, 누가 있냐면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새로운 위탁자다, 수탁자다.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9번 취득시기 볼게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일, 계약서상 잔금일. 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원칙입니까? 사실상 잔금일. 자, 물론 사실상 잔금일이 애매하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계약서상 잔금일. 근데 계약서상 잔금일도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난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을 취득일로 볼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다 그러면 등기 등록일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증여 취득합니다.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원칙입니까? 등기 등록일이 원칙입니까?
원칙적은 계약일이죠. 자, 물론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자, 계약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먼저 등기 등록을 했다. 그러면 등기 등록이 될 겁니다. 지금은 원칙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 그리고 여러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일이에요,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연부금 지급일, 그렇죠? 연부금 지급일. 자, 세 번째 이혼 시의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계약서 작성일이다, 등기 등록일이다. 등기 등록일, 그렇죠? 이혼하는 마당에 꼴대기 싫어서 계약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라, 그렇죠? 등기 등록일. 자, 4번 건축물을 신축을 합니다. 공사준공인가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사용승인서, 건물은 사용승인서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 물론 이날에 비해서 먼저 썼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될 겁니다. 우리 시효취득 언제? 시효취득. 등기 등록일. 시효취득은 등기 등록일, 그렇죠? 오케이. 자, 마지막 과표 볼게요.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하지만 부당행위, 자, 우리 부당행위가 뭐라고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킬 때는 니네가 주고받은 가격 난 인정 못해. 뭐대로 가서 하겠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 용어 아셔야 됩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 우리 그럼 시가로 인정, 맞아. 뭐뭐 있었어요? 매매사례가. 자, 매매사례가. 자, 또 감정가가 있었을 겁니다. 감정가. 자, 그리고 또 공매가격. 요 세 가지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예요. 자, 다음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건 이제 무상입니다. 자, 뭘 더 좋게 본다. 상속. 그럼 상속은 뭐? 시가 표준액. 자, 근데 증여는요? 시가 인정액. 근데 시가 인정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시가 표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가 인정액이 그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아주 원칙을 물어본 거니까 근데. 자, 네 번째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 절대 3억 아닙니다. 1억 이하 부동산 증여 취득하면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원시. 원시인 경우에는 뭐를 원칙? 이것도 사실상 취득 가격. 내가 짓는 데 들어간 가격이 있을 거 아니냐. 짓는 데 들어간 가격. 자, 그런데 우리 원시 같은 경우에는 취득이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다라고 했었죠. 장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면 장부를 안 만들거든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럼 언제? 시가 표준액. 그렇죠. 시가 표준액. 절대로 시가 인정액 아니에요. 시가 표준액.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 끝났네요. 1시 반이면. 원래 이래도 끝났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뭐 나중에 세법하면 되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습 좀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중공세다 세중공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